1560년 5월 19일 새벽, 오와리 지방의 하늘은 불길한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2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오와리 국경을 넘은 이마가와 요시모토. 그는 당시 일본 열도에서 가장 강력한 다이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토로 향하는 길목, 오와리를 삼키기 위해 그가 움직인 이날, 역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세력은 당시 일본 동부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스루가, 토토미, 미카와 3개국을 장악한 그의 영토는 막대했고 그가 거느린 군사력은 동일본 최강이었습니다. 명문 귀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는 문화와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고 천하를 호령할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교토로 진격해 쇼군을 옹립하고 천하의 실권을 장악하는 것.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오와리의 젊은 영주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당시 그는 겨우 26살의 젊은 다이묘에 불과했습니다. 오와리의 우츠케모노, 미치광이 영주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그는 주변국은 물론 자신의 가신들에게조차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늦게 도착해 제단에 향을 내던진 일화, 기이한 복장으로 거리를 활보하던 모습들. 이 모든 것이 그를 경박한 젊은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마가와의 대군이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나루미성과 오다카성이 이마가와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노부나가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고작 3천여 명. 이마가와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력이었습니다. 기요시성의 중신들은 일제히 농성을 주장했습니다. 성을 굳게 지키며 적의 보급로를 끊고 동맹국의 지원을 기다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부나가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이마가와군의 진군로를 추적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속속 들어왔습니다.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본진이 오케하자마 협곡 근처에 진을 치고 있다는 정보, 오다카성 함락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 노부나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단 한 번뿐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그의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5월 19일 이른 아침, 노부나가는 아침오리를 추며 출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생은 50년, 천하의 일에 비하면 한낱 꿈과 같은 것. 그 비장한 선율이 성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신들은 그가 죽음을 각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부나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그의 눈동자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부나가는 불과 200기의 기병만을 이끌고 성을 나섰습니다. 나머지 병력에게는 뒤따라오라는 명령만을 남긴 채 그는 질풍처럼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이마가와 본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는 아치타 신궁으로 향했습니다. 신들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흩어져 있던 병력들이 속속 집결했습니다. 3천의 군세가 모였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부나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출격! 3천의 군사들은 오케하자마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케하자마는 좁은 협곡 지형이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본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다카성 함락을 축하하는 연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요시모토는 여유로웠습니다. 선봉대가 오다의 요충지들을 차례로 함락시켰고 오다 노부나가는 성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오와리 전역이 자신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오후 2시경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폭풍우가 오케하자마를 덮쳤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집중호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이마가와군의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비를 피하기에 급급했고 활은 물에 젖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오다군이 나타났습니다. 노부나가는 폭풍우를 이용했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혀 삼천의 군사가 이마가 본진에 육박할 수 있었습니다. 막루의 보초들도 경계를 서던 병사들도 폭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노부나가군은 마치 신들의 군대처럼 폭풍 속에서 나타나 이마가와 본진을 덮쳤습니다. 이마가와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애를 즐기던 장수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좁은 협곡 지형은 대군의 장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수적 우세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오다군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실제로는 3,000명에 불과했지만 혼란 속에서 그들은 3만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시모토는 수레에서 내려 말을 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다군의 무사들이 그의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근위병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파도처럼 밀려드는 오다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치스카 코로쿠, 모리 신스케, 그리고 마침내 하토리 이치조가 요시모토에게 육박했습니다. 검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그리고 침묵, 동일본 최강의 다이묘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목은 모리 신스케의 손에 들렸습니다. 총대장을 잃은 이마가와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5,000의 대군은 지휘체계를 상실한 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질서정연했던 대군은 순식간에 오합지졸로 변했고 도망치는 병사들로 협곡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불과 3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일본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요시모토의 목을 확인한 후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이마가와군을 추격하는 대신 승리를 확정짓고 안전하게 기요스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노부나가는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는 시기, 협곡이라는 지형의 특성, 적 사령관의 위치, 그리고 기습의 타이뱅. 그는 하늘이 주는 기회를 알아봤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3,000으로 25,000을 격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부나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케하자마 전투 이후 일본 열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마가와 가무는 급속도로 쇠퇴했고 오다 노부나가는 일약 전국시대의 중심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미치광이 영주라는 오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천하의 패자가 될 인물이라는 평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전투를 시작으로 노부나가는 천하 통일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케하자마 전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절대적인 열세도 절망적인 상황도 결국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용기와 지혜,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입니다. 노부나가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가능성을 보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3시간의 폭풍우가 만들어낸 기적은 사실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결단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때로 한순간에 바뀝니다. 1560년 5월 19일 오후 오케하자마의 폭풍우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서막이었고 오다 노부나가라는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